그곳은 이미 간판조차 떼고 사라진 후였습니다. 말씀 좀 볼게. 여기 뭐 청소년 있었다고? 그거 아니에요. 여기 군대가 지금 소에 있잖아요. 그 군대도 있어요. 원래 간판도 있었다는데. 나 없어졌어요. 여기는 조그만하니까 아니 거기 원래 그 지구대였었는데 그걸로 바뀌더라고. 2004년 설립된 이 민간 단체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청소년 모바일 상담 사업을 해온 곳입니다. 매년 36명 직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받은 보조금은 수억 원. 그런데 상담원층 일부가 유령 상담원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데요. 청소년 뭐라고 적혀 있었기는 했어. 그냥 뭐 청소년 뭐라고 써붙여 나오긴 했는데 뭐 그냥 유령인 것 같은데요 보기에는. 이 단체 대표 조모 씨와 전 이사 김모 씨는 청소년 상담 근무를 하지 않은 상담원을 마치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를 받아 챙깁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 챙긴 정부 보조금은 1억 4천만 원. 상담 시스템 보수비 명목으로 빼돌린 보조금까지 합하면 7억 원이 넘습니다. 짜고 했네요. 짜고. 그런 사람 그냥 경찰에 신고해갖고 잡아갖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 딴 것도 아니고 애들을 구실로 돈을 사간다는데. 애들 뭐 명목상 애들 해놓고 진에 계속 채우는. 외주업체에게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는 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단체도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자신들이 거래하는 앱 외주업체에 개발비를 과도하게 책정해 지급한 후 이 중 일부를 되돌려 받습니다. 이른바 리베이트 방식입니다. 이렇게 거래처 4곳에서 받아 가로챈 국고 보조금은 3,300만 원. 발주 기관으로서 갑의 위치를 이용해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단체 측은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민간 단체들의 수법은 계획적이고도 치밀했습니다. 3천여만 원의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 시민단체. 알고 보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울산 지역의 한 아동센터에선 사진 속 현수막 날짜를 조작하거나 행사 사진의 일부를 잘라내 위조하는 식으로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심지어 이미 수년 전 폐업 신고를 하고도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타낸 단체도 있습니다. 근본에 적발된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이렇게 빼돌린 국고 보조금은 민간단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구매와 통신비 등에 쓰이기도 했고요. 자녀들의 주택 구입 비용과 골프 이용, 심지어는 손녀의 말을 구입하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문화사업이나 청소년 보호 같은 공익적인 목표를 내세워 국고 보조금을 타낸 뒤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뭐 그 보조금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형태가 많은 줄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익 추구 과정에서 불법행위 문서 이전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 시민단체가 아니라 범죄단체죠. 인건비 부풀리기부터
불법 사례금 수수, 포토샵으로 서류를 조작하기까지 공익 활동을 추구하던 민간 단체들이 벌인 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회에 혈안이 된 단체들이 어떻게 일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국고 보조금은 사회 곳곳에서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어쩌다 눈먼돈이 되었을까요? 지난해 중앙정부가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 보조금은 약 5조 4천억 원. 2016년부터 연평균 4천억 원가량 증가한 꼴인데요. 지원받은 단체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국고 보조금 지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회가 다변화하고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영역이 느는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 규모는 빠르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 역량은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국고 보조 사업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국고 보조금 통합 관리 시스템 이 나라 도움이 도입됩니다. 시스템 도입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고 보조금 운영 방식이 선지급 후 정산에서 선시행 후 지급으로 바뀌는 등 효과는 있었습니다. 국세청, 금융기관 등과 연계하여 거래 증빙을 검증할 수 있게 되었고요. 보조금을 받는 민간 단체의 집행 내역이 실시간으로 집계되면서 보조사업자의 선정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검증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고 보조금을 받는 민간 단체들은 이 나라 도움을 무조건 이용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스템엔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광화문 일대에선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시학생단체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당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극단적 입시 경쟁 체제 부활로 삶이 유린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그런데 조사 결과 당시 반정부 시위에 여가부와 서울시 국고 보조금이 쓰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확인 결과 여가부와 서울시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예산 일부인 5억 5천만 원을 A 청소년회에 편성합니다. 5억여 원의 보조금은 이후 B 청소년 센터를 거쳐 440개 동아리에 지급되는데요. 이 중 한 곳이 시학생 단체였다는 것. 그런데 이 나라 도움의 경우 1차 지급 기간까지만 시스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위 사업자인 시학생 단체가 받은 보조금을 어디에 쓰던 용처를 알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상위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자 간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교부하고 하는 절차들이 업무 맵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위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자 간에 증빙 검증이나 실시간 검증은 가능하지만 하위 보조사업자들이 수행한 내역들은 상위 보조사업자가 검증할 수 없는,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탁에 재위탁을 받는 하위 단체들이 국고 보조금을 사실 어디에다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구조인가요? 네, 사전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는 있겠지만요. 하위 단체들이 실제 사용한 내역을 직접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알기 어려운 형태라 하겠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허나 동아리 활동을 하겠다고 나라 돈을 받아 정치적 활동에 쓴 건 애초 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부정취득 아닌가요?
당연히 그 돈의 출처랑 사용 여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보조금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하고 보조금이 왜 보조금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였다는 거 많이 답답하죠. 설상가상 외부 검증에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일반 기업이 경영실적 보고서를 내듯 보조금을 받는 민간 단체도 결산 시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게 영리나 비영리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보조금 또 지방에서 지방 재정으로 받은 지방 보조금 모두가 다 정산 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그 주무 부처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썼으면은 국가 재정을 받았으니까 예, 예.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보고서를 만들. 그거는 뭐 기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정산 보고서는 보조 사업 또는 간접 보조 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이게 이제 단체가 만들었던 정산서죠. 아, 이게 정산서. 예, 이게 간단하게 만들었네요, 그 단체. 예. 예. 그래서 각 항목별로 예. 인건비, 운영비에 비해서 보수, 일용 작업이 이렇게 들어오고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는 해당 정산 보고서가 적정한지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 항목별로 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검증한 결과 요거는 예. 법정 양식이에요. 아, 예. 이건 뭐 따로 아니라 네. 그래서 요거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 돈이 들어온 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여기 쓰고 네. 사용 실적하고 반환해 하고 여기 금액 실제 이제 얼마 금액 반환하느냐가 나오게 되죠. 감사인은 검증받는 단체가 쓴 영수증을 확인해 집행 지침에 어긋난 게 확인되면 불인정 금액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불인정 금액이라는 얘기. 불인정 금액이 예, 어디 예. 있습니까? 지금 보면 불인정 금액. 없네요, 이거는. 예, 다 여기는 쓸수 지금 있습니다. 제대로 쓴 거여서 아, 불인정 금액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좀 제대로 안 쓴 경우는 여기 금액이 붙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부정 사용했을 경우에는 예. 이게 쓰게 되는 거군요. 예. 지침을 어겨서 쓴 데는 불인정 금액으로 들어가죠. 네네네. 불인정 금액이 많을수록 다음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처음 보조금 쓰는 쪽들은 보조금 집행 지침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증빙을 못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불인정되는 금액들이 나오는데 이게 1년, 2년 하는 단체들은 아, 돈은 이런 데는 쓰면 안 돼. 이런 거는 이런 증빙 붙여야 돼.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불인정된 금액이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교부받은 금액이 더 클 경우 정산보고서 검증이 아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계감사는 정산보고서 검증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게 회계감사. 예, 회계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이제 10억이 넘는 경우에 예. 보조금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단체 자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 단체에 대해 가지고 예. 이 단체가 있으면은 네. 이 단체의 뭐 이제 재무상 대표 네. 전체에 대한 걸 감사를 합니다. 네. 그런데 기존에는 외부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야 하는 기준이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건 10억 원 이상일 경우였습니다. 3억이 넘어야 이제 외부인들이 네. 확인을 하게 되죠. 그 밑이었다면 본인들이 작성해서 제출하고 끝났던 거죠. 아, 그러면 3억 이상이 되어야만 외부에서 검증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 3억 밑에면은 자체에서 그냥 자체에서 만들어서 제출하고 예. 주무 이제 돈 준 쪽에서 예. 뭐 특별하게 문제 안 삼으면 그걸로 끝났죠. 이 경우 보조금 운영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상당수 민간단체들이 빠지게 되는데요. 지난 3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 18번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사업입니다. 실제 보조금의 규모가 가장 큰 보건복지부를 예로 들어보면요. 2022년 중 연간 3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의 수가
전체의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12%면 굉장히 좀 낮은 수치인 거죠? 네, 개수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소홀한 관리, 감시망을 틈타 줄줄 새고 있는 국고보조금.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창 하원하는 아이들로 분배해야 할 시간이지만 국회 잠긴 어린이집. 이 지역 유일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건 올해 3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의 보조금 횡령으로 폐쇄 처분이 내려져서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대표는 자신의 가족 3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3억 여원의 보조금을 빼돌렸다는데요. 지역에서 하나뿐인 장애아 어린이집이 폐원되며 30명이 넘는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안 들어가야지. 또 뭐 장애아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많은 것도 아니고 좋은데 어디 또 찾아가야 될 건데. 찾아가야 돼가 망가람 못 보내는 그 돈은 원장이 떼먹었는데 죄 없는 애들이 고생이잖아. 야비하지요. 뭐 국가 세금만 갖다가 그 마음대로 깨돌리면 안 되지. 저는 아주 양심이 잘못된 사람이지. 뭐가 나라 또 이렇게 하면 막 공짜로 하면 서로 빼물라고 할 텐데 일반 우리들 세금 내는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물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 단체들입니다. 대다수 민간 단체들은 정부나 시장이 수행하기 어려운 혹은 놓치기 쉬운 공익 과제들을 열심히 아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일부 양심 없는 단체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 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전담하는 신설 조직이 꾸려졌습니다. 기재부 산하에 설치된 부정수급 관리단은 부처별로 나뉜 관리 기능을 총괄하는 조직입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이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44개 부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집행점검단을 운영을 하면서 각 부처 간에 사례 같은 걸 공유하기도 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서로 나누기도 하면서 집행점검과 부정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은 현재 보조금 관리 시스템 재정비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사실 그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보조사업자들이 전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보면 보조사업이 단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하위 사업자가 누락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나라도움 시스템에 하위 사업자가 등록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고요. 외부 검증도 강화했습니다. 토마토를 재배하는 부산의 한 스마트팜.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재배 방식과는 좀 달라 보이는데요. 이게 끈이 이게 뭔가요?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줄은 파스칼이라고도 하는데 이 줄을 갖다가 저희가 1년 장기 재배로 가기 때문에 이 작물을 갖다가 옆으로 옮겨주고 내려주고 옮겨주고 내려주면서
밑에서 이렇게 줄기가 돌듯이 유인을 하는 겁니다. 토마토가 뿌리를 내린 것도 일반 흙이 아닌 배양토입니다. 일반 흙 같은 경우는 뭐 배수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요 코코피트는 저희가 원하는 뭐 칩이 3이면은 뭐 더스트는 7로 제가 원하는 식으로 맞춰서 주문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농장과 작목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산하는 물량은 연간 140톤.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몇 개국이나 이제 수출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은 일본을 하고 있지만 북영 원예 농협과 협력하여 싱가포르, 대만 추진한 중에 있습니다. 초짜 농가에서 순수익 2억 원의 건실한 사업체로 성장하기까지 농촌진흥청의 국고보조금 사업이 발판이 됐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세밀하게 작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함수조리라는 제품을 설치하였고요.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전문 강사 초빙 그리고 전문 지식 습득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좀 받았습니다. 이 장비도 이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이제 하신 거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포장을 해서 무게를 측정한 뒤에 이쪽에 컨베이어에 올리면은 박스가 반자동으로 테이핑을 쳐주는 식입니다. 보조금 사업 규모가 1억 원 남짓되는 이 단체는 지금까진 정산 보고서 검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증 대상의 사업 규모를 하향하는 시행령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장목반도 앞으로 외부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결산 때 외부 검증은 안 받고 정산 보고서만 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분들 입장에서도 보조금을 더 투명하게 쓰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도움뿐만 아니라 뭐 외부 검사, 감사 등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검증 대상 확대가 나라 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사업들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재정 누수를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확대됐잖아요. 네네. 대상이 확대가 됐는데 검증이나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어떤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잘못 쓰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어떤 신호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절차가 더 있으면 하나라도 뭔가 부정 사용에 대한 좀 방어 요소는 분명히 될 겁니다. 특히 보조금 사업이 이제 눈먼 돈으로 인식이 되거나 국민의 그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를 통해서 소외계층이라든지 꼭 필요한 곳에 정부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합니다.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제도 개선 그리고 민간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때 국고 보조금은 비로소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